네, 지금부터 서울 15개 대학의 2021학년도, 2022학년도 대입 입학 전형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문 낭독에 앞서 기자회견 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작년 말에 그 대통령의 정시비중 상향 발언 이후에 서울 16개 대학에 수능 위주 전형을 4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수능 확대뿐만 아니라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는 사교육 고통과 학교 교육으로 대비하기 어려워서 사교육 고통이 좀 가중되고 문제가 되었던 논술 전형과 또 특기자 전형을 폐지하고 또 대학 특히 서울 소위 상위권 대학에서 그 부모의 경제력과 지역에 따라서 대입 결과 격차가 발생하는 부분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지역균형 선발 전형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을 각각 1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라는 좀 긍정적인 내용의 정책들도 동시에 발표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2022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이 5월과 6월에 이어서 각 대학이 다 발표를 한 상황인데 작년에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이 2022학년도 대입 시행 계획에 반영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 대학에 특히 주목도가 높은 서울 소재 15개 대학의 2022학년도 시행 계획을 분석해서 정부가 작년에 발표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이 얼마나 반영되었고 반영된 결과가 사회적으로 어떤 현상으로 이어질지 등등을 말씀드리기 위한 부분이 큽니다. 또 하나는 올해 유례 없는 코로나19라는 좀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서 수능 대비 기간이 충분하지 못하고 또 학사 일정이 지연되고 학생부의 기록이 부실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올해 대학 입시는 고3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라는 고3 분리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2021학년도 각 대학의 모집 요강을 분석해서 올해 입시에서 재학생과 졸업생 간 유불리 문제가 어디에서 나타날 것이며 어떤 보완 대책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말씀드리기 위해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오늘 그 낭독해 주실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 김은종 정책팀장님 그리고 김초아 연구원 또 정지연 공동대표 홍민정 공동대표께서 순서대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4쪽 보시면 되고요. 먼저 2021학년도 모집 요각을 통해 살펴본 고3 분리론에 대한 진단입니다. 서울 15개 대학의 2021학년도 모집 요강 분석 결과 코로나19 국면에서 제기되는 고3 분리론은 현실적인 문제로 확인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수능의 영향력이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15개 대학의 2021학년도 수능 위주 전형 모집 인원은 13,535명으로 전년 대비 610명이 증가했습니다. 전체 모집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9.6%로 전년도 27.1%보다 2.5%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전형의 모집 인원도 984명으로 전년도보다 466명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2021학년도 전체 모집 인원의 24%에 해당하는 수치로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코로나19로 인해 심적 부담이 큰 올해 고3 학생들에게 정시는 확대되었고 수시에서도 수능의 영향력이 여전한 것으로 인식될 것입니다. 올해처럼 고3 개학이 90일 가까이 늦어지고 40일 정도는 대면 수업이 아닌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었을 뿐 아니라 3월 학평, 6월 모의고사가 정상적으로 치러지지 못한 것을 고려할 때 강화된 수능의 영향력은 재학생들에게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입시 결과도 수능의 영향력 강화로 인한 고3 분리론을 뒷받침합니다.
6월 22일 강민정 국회의원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서울 소재 12개 대학의 2020학년도 정시 수능 위주 전형 합격생 중 재학생과 졸업생의 비율은 각각 34.4%, 65.6%로 졸업생이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시 수능 위주 전형뿐만 아니라 수시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전형도 올해 고3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15개 대학 수시 모집 인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전형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걸고 있으며 대개 두세 과목에서 평균 2 내지 2.5등급 정도를 받아야 합격하는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지 못해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이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의 경우 2019학년도 723명, 2020학년도 633명이나 됩니다. 즉 정시 수능 위주 전형 모집 인원이 더욱 증가되는 상황이 연출되어 재학생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수능 성적 분석 자료 또한 수능의 영향력이 확대될 때 재학생의 대입 분리론을 뒷받침하는 근거입니다. 2019학년도 수능 성적 분석 자료에 따르면 표준 점수 평균은 재학생보다 졸업생이 국어는 12.5점, 수학가는 9.4점, 수학나는 9.3점이나 높았습니다. 등급 분포도 졸업생이 월등합니다. 국어, 수학가, 수학나, 영어 영역에서 1, 2등급을 맞은 비율은 모두 졸업생이 2배가량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어의 경우만 보더라도 재학생 1, 2등급 비율의 합은 8.3%지만 졸업생의 1, 2등급 비율의 합은 20.2%로 졸업생이 2.5배나 높았습니다. 수학과 수학나, 영어도 졸업생이 모두 높았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재학생과 졸업생의 점수 차이가 실제 입시에서 재학생과 졸업생의 합격생 비율의 차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입시 결과와 수능 성적 분석 자료를 근거로 할 때 정시에서 졸업생의 강세는 2021학년도 입시에서도 지속될 것입니다. 수시 모집 중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전형의 비율이 33.2%로 여전하고 홍익대, 고려대, 이화여대의 경우는 특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수능의 영향력이 높은 상황에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3달 가까이 수업이 연기되고 대입 일정이 바뀌는 등 혼란을 겪은 재학생의 입시 부담은 현실로 다가온 문제입니다. 네, 지금까지 고3 분리론에 대한 2021학년도 대입의 진단을 말씀드렸고요. 다음으로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대한 진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에 교육부가 발표했던 수능 위주 40% 확대, 그리고 논술과 특기자의 폐지 유도, 세 번째로 사회통합 전형 도입 법제화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진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2022학년도 대입에서 수능의 영향력이 70% 이상일 거라고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고교육 혁신제동, 사교육비 폭증 및 부동산 급등 등 부정적 사회적 신호 현실화가 될 것에 우려를 표합니다. 먼저 표 3을 보시면요. 서울 15개 대학의 2022학년도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이 전체 모집 인원의 39%인데다가 수시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모집 인원도 전체 모집 인원의 27.9%나 됩니다. 이 인원을 합하면 31,159명으로 15개 대학 전체 모집 인원의 67%에 해당됩니다. 수능의 실질 영향력을 추정하려면 여기에 수시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한 학생 수, 즉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을 더해야 합니다. 이 인원을 더하면 2022학년도 대입에서 실제 수능의 영향력은 70%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페이지 표 4를 보시면 되는데요. 실제로 2019학년도에는 15개 대학 전체 모집 인원의 3.6%, 2020학년도에는 2.9%에 해당하는 인원이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었습니다. 2022학년도에는 이보다 더 많은 인원이 정시로 이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시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모집 인원이 2021학년도에는 11,078명에서
2022학년도 13,006명으로 전년 대비 1,928명이나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표 4에서 수시 2월 인원이 많은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홍익대 등은 모두 수시에서 수능 최저 적용 비율이 높은 대학들입니다. 따라서 수시 수능 최저 모집 인원이 증가한 2022학년도 대입에서 15개 대학 2월 인원이 기존보다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2022학년도 대입에서 수능의 실질 영향력은 70에서 75%가량으로 대입방안 도입 이전보다도 훨씬 더 확대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사교육 걱정이 지난 기자회견에서 예상했던 수능의 영향력이 대폭 강화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 것으로 고교교육 혁신 제동, 사교육 폭증 및 부동산 급등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두 번째로 진단 2는 2023학년도에도 수능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수능의 영향력은 2022학년도 이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2025학년도부터 전면 도입이 예정되고 있는 고교학점제 등의 문재인 정부 고교교육 혁신 정책은 좌초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 15개 대학 2022학년도 대입의 특징 중 하나는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과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위주 전형인데요. 학생부 위주 전형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한 대학이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래 표 5를 보시면 2022학년도부터 이 두 전형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추가한 대학은 건국대, 경희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등 5곳입니다. 서울 주요 15개 대학은 2019학년도 입시까지 논술 전형을 제외한 나머지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정부가 재정 지원 사업을 통해 수시에서는 수능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해 왔기 때문입니다. 2015년부터 교육부는 고교 교육과정이 수능 대비로 파행화되는 문제와 고교 내신 플러스 수능 플러스 대학별 고사로 이어지는 소위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는 수험생의 입시 대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수시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완화 혹은 폐지를 유도해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림 3을 보시면 실제로 2015년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의 평가 지표를 보실 수 있는데요. 수시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강화할 경우 감점을 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완화하는 평가 지표의 배점이 10점으로 높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 같은 평가 지표로 인해 서울 소재 대학 다수가 논술 전형을 제외한 수시 전형에서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폐지하는 결정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 지표가 2019년 해당 재정 지원 사업부터 누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건국대가 논술에서 수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부활시키는 결정을 했고 몇몇 대학들은 수능 최저 등급을 강화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급기야 2022학년도 시행계획에서는 그간 걸지 않았던 학생부 위주 전형에도 수능 최저를 적용하는 대학이 확대되는 결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림 4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수능 최저를 학생부 위주 전형 요소로 추가한 5개 대학이 2020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에서 유형 1의 대학에 선정되어 10억 내외의 재정 지원금을 받게 될 것입니다. 즉 학생부 위주 전형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해도 정부 지원금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도식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2023학년도부터 학생부 위주 전형에 전형 요소로 수능 최저가 적용되는 대학의 수가 확대될 뿐 아니라 대입에서 수능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강화되어 고교학점제를 비롯한 공교육 혁신 정책은 좌초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네, 세 번째 진단입니다.
교육부의 입장은 대학이 논술 전형과 특기자 전형을 폐지하도록 유도해서 학생부 위주와 수능 위주로 대입을 단순화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의 대입 분석을 통해서 대입 전형 구조 개편안의 폐지 유도는 매우 요원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논술 전형의 경우 교육부의 폐지 유도 방안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정도로 미미하게 감소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 소재 15개 대학 논술 전형 인원은 2021학년도 대비 2022학년도에는 428명이 감소했고 전체 모집 인원 대비 비율은 2.6%포인트 소폭 감소했습니다. 모든 대학에서 논술 전형의 인원과 비율이 감소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전체 모집 인원의 10% 정도 되는 수험생들은 논술을 통해서 대학에 입학하게 되는 것이고, 또 교육부가 내놓은 구조 개편의 취지가 아직까지는 잘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중앙대와 한국외대, 홍익대 등은 전체 모집 인원 중에서 15%가 웃도는 인원을 논술고사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지난 1월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학의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논술 전형을 소폭 축소하고 또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또한 유지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논술 폐지를 강하게 유도하는 재정 지원 사업 지표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보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서 고교에서 준비하기 어려운 논술고사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물론이고 결과적으로 수능의 영향력이 확대된 점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2020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평가지표는 논술 전형 폐지를 유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림 5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교육부가 논술 전형 폐지를 유도하기 위해 설계한 평가지표는 시행 여부, 선발 비율, 또 선발 학과의 적절성에 따라서 최대 10점까지 감점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시행 여부에 따른 감점이 아니라 선발 비율이 고려되는 데다가 논술고사를 실시하는 약 36개 대학이 비율을 소폭 축소하는 것으로 담합하게 된다면 감점 폭이 비슷해서 선정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개선 노력에 따라 감점을 감경하도록 지표를 설계했기 때문에 소폭 축소하고 다음 해에 또 소폭 축소하는 식으로 감점을 최소화하게 된다면 교육부가 내세운 것처럼 2024학년도까지 논술 전형 폐지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특기자 전형의 경우 2021학년도에 1317명에서 498명으로 큰 폭으로 감소한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2학년도 15개 대학 특기자 모집 인원 합계는 전년도에 비해 166명이 감소한 332명입니다. 비율로는 1.2%에서 약 0.4%포인트 감소한 0.7%이며 전체 모집 인원의 1% 이하로 떨어진 수치입니다. 이 수치라면 논술 전형과 달리 특기자 전형의 경우 폐지가 임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화여대와 연세대는 타 대학에 비해 여전히 높은 비율로 특기자 전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교교육 정상화라는 기치 아래 서울 15개 대학 중 9개 대학이 이미 특기자 전형 미운영을 결정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특정 비율 특기자 전형을 모집하는 대학은 물론이고 정부도 제도 변화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네 번째 진단입니다. 지역균형,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 전형 비율은 모두 증가했지만 교육부가 유도하기로 한 목표치까지 도달하지 못했으며 다수의 대학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해서 지역균형 발전과 기회균등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 15개 대학 지역균형 전형의 총 인원은 2022학년도에 무려 1370명이 증가했습니다. 전체 모집 인원 대비 비율로는 3.8%포인트가 증가했습니다. 서강대를 비롯해 7개 대학이 2022학년도 대입에서 지역균형 전형을 신설했습니다. 이 방안과 관련해 교육부는 이미 지역균형 방식의 전형을 10% 이상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에 20%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공고했지만 이에 해당하는 6개 대학 중에서 공고를 수용한 대학은 고려대 한 곳에 불과합니다. 그마저도 전년 대비 7.9%포인트 감소하는 운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신설대학의 후광으로 전체 비율은 늘었지만 기존 학교장 추천 방식의 지역균형 전형을 운영하던 모든 대학의 운영 비율이 감소한 것입니다. 게다가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적용하지 않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다수의 대학이 걸고 있습니다.
2021학년도 학교장 추천 전형을 운영하는 7개 대학 중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한 대학은 고려대와 서울대 2곳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학년도에 해당 전형을 운영하는 대학 중에서 11개 대학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는 교육부의 교과 위주의 선발 방식 권고에 배치되는 것이며 또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목적을 퇴색시키는 처사입니다. 2015년 경기도 교육연구원이 월평균 가구 소득에 따른 수능 평균 점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소득과 점수가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소득 1분위와 소득 10분위의 평균 점수 격차가 무려 43.42점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수능 점수가 월등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연구에서 학생이 지닌 배경이 수능 점수에 작용해서 불평등이 야기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의 경제력과 지역적 배경에 따라 격차가 가장 벌어지는 정형 요소가 바로 수능 성적입니다. 그런데도 배경 요인에 따른 불평등을 완화하겠다는 대입 전형에 수능을 전형 요소로 둔다는 것은 그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대입 방안에서 밝힌 지역균형 선발 전형의 확대 취지에 맞게 해당 대학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미적용을 견인해내야 할 것입니다. 사배자 전형은 정부가 대입 방안에서 제시한 10% 이상 비율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사배자 전형의 기본적 법령 근거인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따라서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 기준에 의한 전형이 필요한 자의 개념을 전제로 통상적으로 대학이 사배자로 모집해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농어촌 학생, 장애인, 국가보훈 대상자, 한부모 가족지원법 대상자 등과 관련된 전형의 모집 인원을 집계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서울 15개 대학 중에서 3곳, 서울시립대, 서강대, 이화여대를 제외하고는 교육부가 정한 의무 비율 10%를 넘지 못했습니다. 사배자 전형을 10%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한다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교육부는 지난 3월 31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20대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방안의 취지처럼 장애인 저소득층 등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자의 선발 확대를 위해서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고른 기회, 사회통합, 기회균등 등의 용어로 혼재되어 있는 정원 내외의 사배자 관련 특별 전형을 정비하고 또 지원 자격에 대해서도 시행령을 정비해서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반드시 필요한 대상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보완 대책을 말씀드립니다. 보완 대책 첫 번째는 코로나19 말 대입 고3 분리론, 미래교육 혁신을 위한 대입제도 개선,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대책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미적용입니다. 당장 올해 대입을 준비하고 있는 고3 학생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하는 응답을 한 대학도 존재합니다. 서울대는 6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의 여파가 장기화됨에 따라 일선 고교의 정상적인 교육 활동에 다소 제약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수시 지역균형 선발 전형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수능 등급을 완화하는 결정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19라는 재난적 상황을 맞이한 고3 학생들에게 졸업생과 격차가 크게 벌어질 것이 예상되는 전형 요소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고3 대입 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시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미적용하는 결정이 필요합니다. 윤해 부총리는 올해 고3의 대입 분리론과 관련해 여러 차례 대학과 소통한다고 말했으며 7월 중 방안을 내놓겠다고도 했습니다. 서울대 외에 수시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완화 및 미적용하는 결정을 하는 이렇다 할 대학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부총리는 문제 해결의 의지를 가지고 대학과 소통하고 수시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미적용을 대학이 결정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2021학년도뿐만 아니라 2022학년도의 이후에 수시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미적용도 반드시 관철해야 할 과제입니다. 2021학년도 기준으로 대입에서 53%가량인 수능의 실제 영향력이 2020학년도에는 70% 이상을 상회하고 수시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확대해도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확산된다면 2023년 학부학년도 이후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사교육 폭증, 강남 부동산 급등,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도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이처럼 심각한 상황을 막으려면 정부는 수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폐지할 수 있는 추가 대책을 발표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재정 지원 사업의 강력한 평가 지표를 통해 대학이 수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미적용하는 결정을 하도록 유도해야 하며 즉추 수시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폐지하는 대입제도 개선안을 발표해야 할 것입니다. 보완 대책 두 번째입니다. 논술 전형 폐지를 강력하게 유도할 수 있는 재정 지원 사업 평가 지표를 마련해야 합니다. 더불어 교육 과정을 통한 논술 교육 내실화, 교육 과정과 연계된 논술형 수능 개선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합니다. 정부는 논술 전형 폐지를 강력하게 유도할 수 있는 재정 지원 사업 평가 지표를 마련해야 합니다. 2020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에 제시한 평가 지표로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시행 여부, 선발 비율, 선발 학과의 적절성에 따라 최대 10점까지 감점하고 개선 노력에 따라 감점을 감해주는 방식으로는 논술 전형 소폭 축소라는 결과밖에 얻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목표 달성을 위한 강력한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예컨대 2021학년도 정시 수능 위주 전형 30% 이상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 교육부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을 재설계해 수능 위주 전형 비율 30%를 참여 조건으로 내세웠고 목표 수치가 달성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고교교육 정상화 및 사교육 부담 경감을 위해 논술 전형 폐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이와 같이 수능 전형 확대와 동일한 재정지역 사업 재설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현행 대학별 고사로서의 논술고사는 학교 교육과정을 통한 논술교육이 부실한 상황에서 수험생의 사교육 고통을 가중시키는 측면이 매우 강합니다. 그러므로 논술고사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해당 전형의 폐지 수순을 밟긴 하지만 학교 교육과정을 통한 논술교육은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력과 차고력 함양 차원에서 논술교육의 가치를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수능을 논술형으로 개선하자는 논의가 끊임없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논술 전형 수능 도입은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논술교육을 내실한 후에 검토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논술교육을 내실화하고 이를 전제로 논술형 수능을 도입한다는 중장기적 로드맵을 제시하고 관련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보완대책 세 번째입니다. 사회통합 전형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지역균형 및 사배자 전형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미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사배자 10% 이상 확대 의무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 시 혼재된 명칭 및 지원 자격을 정비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력, 직업, 거주지역과 같은 부모의 배경이 교육제도를 통해 대물림되는 소위 특권 대물림 교육 문제에 대해 국민 10명 중 9명이 심각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가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통합 전형을 확대하겠다는 방안은 고등교육의 기회는 물론이고 결과의 형평성을 담보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필요한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과 경제력에 따라 격차가 벌어지는 전형 요소로 간주되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해당 전형에 작용한다는 것을 방치하는 일은 정책적 효과를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지역균형 및 사배자 전형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미적용하는 보완 대책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육부는 사배자 전형을 10% 이상 확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핵심적 방안인 고등교육법 개정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21대 국회가 상임위 구성을 마치자마자 신속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고른기회, 사회통합, 기회균등 등 용어로 혼재되어 있는 정원 내외의 사배자 관련 특별전형을 정비하고 지원 자격에 대해서도 시행령을 정비해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반드시 필요한 대상에게 정책의 효과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보완대책 네 번째입니다. 대학은 고등교육이라는 공공의 목적에 의해 설립된 교육기관으로서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를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는 만큼 수시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폐지하고 각 전형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전형을 설계하고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각 대학들은 교육기본법과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고등교육이라는 사회의 공공의 목적에 의해 설립된 교육기관입니다. 그만큼 고등교육을 통해 사회에 이바지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각 대학은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각 전형의 취지에 맞게 대입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취지와 배척되게 수시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확대하는 등 수능의 영향력을 강화시켜 왔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균형 전형은 전국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교육 기회에 보장하기 위함이지 인류적인 줄세우기 시험을 통해 학생의 상대적인 위치를 확인하기 위함이 아닐 것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학들은 공공의 목적에 의해 설립된 교육기관으로서 교육 정상화 기여를 위하여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는 만큼 수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폐지하고 각 전형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각 전형을 설계하고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핀 것처럼 서울 15개 대학의 2022학년도 시행계획 분석 결과는 2022학년도 대입에서 수능의 실질 영향력이 70% 이상으로 확대되고 논술 전형이 소폭 축소될 전망이며 사회통합 전형의 비율이 목표치에 도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책 목표의 장애물이 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이는 사교육 걱정이 지난 1월 기자회견을 통해 예측한 최악의 시나리오에 준하는 것으로 정부의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은 자초위기에 봉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교육 걱정은 정부가 위에서 제시한 4대 보완 대책을 시급히 추진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더불어 정부가 위의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을 밟을 때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2020년 6월 30일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